유럽은 50년 넘게 의존해온 러시아 에너지와 완전히 이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미국이 지지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용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그림의 최종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의 현재 전황과 주요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러우 전쟁은 세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첫째가 이게 땅 싸움인데요.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방면에서 그 사람을 갈아넣는 식의 끔찍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몇 미터 전진하려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죠. 둘째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부 본토 깊숙한 곳을 서로 아픈 곳을 찌르는 그림자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군수공장을 공격을 하고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는 시기죠. 자, 따로 전선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전쟁인데요. 바로 트럼프가 시작한 외교 전쟁입니다. 자, 빨리 휴전 안 하면 경제로 끝장내겠다는 압박 한 방에 양쪽 다 군사력보다 외교와 경제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결국 지금은 이 세 개의 전쟁 중에서 땅이 소모전, 본토를 겨눈 그림자 전쟁, 트럼프 외교 전쟁 중에서 어디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런 싸움이 된 겁니다. 푸틴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달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푸틴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최소한 지금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땅을 굳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게 러시아로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힘을 못 쓰는 속국으로 만들고 세계 질서의 새 판을 짜는 게 푸틴의 최대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그 푸틴의 생각은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자, 최대의 꿈은 고사하고 최소 목표 달성도 위태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2차 제재 카드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러시아의 마지막 경제적 뒷배인 중국의 숨통까지 겨누고 있거든요. 자, 자기 경제가 너무나 힘든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돕자고 미국과 맞서다가 세계 경제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푸틴이 기댈 곳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경제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라도 건져야 하는 그런 데미지 컨트롤 국면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과거 전장의 장군 푸틴이 아니라 현재는 협상가 푸틴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원하는 바를 못 얻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주 오랜 기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적대적 세력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라는 완충지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목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지금까지만 본다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을 얼마나 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민족의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국가를 만든 지는 3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아마 처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러시아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유럽 쪽으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편입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은 크게 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편입되고 반대로 러시아는 고립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왜냐하면 기존의 그 러시아의 밥줄이 그 유럽 에너지 시장이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것이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밥줄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아마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속에서 어떤 한계를 겪고 있나요? 서방의 지원은요, 우크라이나에게 생명줄인 동시에 풀기 힘든 족쇄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서방의 지원이 딱 그 패배하지 않을 만큼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게만 해주는 거죠. 포탄이 가장 급할 때 지원이 몇 달씩 끊기는 게 반복이 되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자, 이것은 서방의 무기고 사정과 그 생산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한쪽에 일방의 승리를 원치 않는 강대국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보이지 않는 족쇄, 즉 무기 사용의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마음대로 이제 러시아의 그 전략적인 곳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한 손을 묶고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계는 서방의 그 변심 가능성입니다. 자, 서방 내부에서는 지금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거든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언제까지 도와주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래의 문제로 본다든지 지원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은요, 한마디로 세계화 시대를 끝내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지도를 완전히 찢어 새로 그린 사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계 경제의 영역이 세 조각으로 분열된 겁니다. 자, 첫째는 미국 중심의 서방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로에 중국, 러시아의 도전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도처럼 양쪽의 그 실리를 다 챙기는 줄타기 그룹이 있죠.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아예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유럽은 50년 넘게 의존해온 러시아 에너지와 완전히 이혼을 한 겁니다. 그 빈자리를 미국산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과거와 달리 유럽이 아닌 중국과 인도로 방향을 틀었죠. 자, 러우 전쟁 후에 전망을 해본다면요, 최종적인 결과는 러시아의 그 밥줄을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는 새로운 그 동아시아 경제 블록이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전쟁이 끝나면 모든 국가가 이념이 아닌 생존을 아마 최우선할 겁니다. 자,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잃고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 동아시아의 석유 가스를 팔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한국에 기회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뒤에서 아마 질문에 답변이 나올 텐데요.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대체할 동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시베리아 러시아 가스관, 철도가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했을 때 미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지금처럼 계속 눌러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숨쉴 공간을 열어줘서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것인가. 자, 아마 현실주의적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다가 러시아의 그 막대한 자원까지 넘겨주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역닉슨 전략이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소 냉전에서 소련 품에서 중공을 미국 품으로 떼내면서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바로 이것을 역방향으로 거꾸로 중국 품에 있는 러시아를 미국 품으로 떼내는 것이 바로 중국을 신냉전에서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아마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용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되면요, 밥줄이 회복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은 중동보다 훨씬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이 그림의 최종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중국 고립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의 재건을 돕는 조건으로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의 결과로 아시아, 특히 한국은
신냉전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운명적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위기의 길인데요. 지금처럼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가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훨씬 더 위험해지고 안미경중이라는 우리의 생존 공식이 깨집니다. 안보도 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두 번째 길은 엄청난 기회의 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에너지 진출을 용인해주는 시나리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을 거대한 그 경제 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경제로 북한을 다룰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자, 부산까지 시베리아 철도 가스관 연결되고 부산이 북극 항로의 기착점이 된다면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라는 수도권만큼 강력한 새로운 경제 중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흐름에 편승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강한 그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년 내 전쟁 종결 또는 휴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러우 전쟁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안에 휴전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아마 어쩌면 올 가을을 못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 트럼프가 경제 핵폭탄급인 세컨드리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푸틴을 벼랑 끝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자, 휴전을 안 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까지 박살내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죠. 자, 푸틴이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만 이건 오래 가기 힘듭니다. 최근에 푸틴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대통령이 된 그 드미트리 메드베네프가 이렇게 이 세컨드리 제재를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국의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부근으로 파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경제적 뒷배인 중국조차 자기 앞가림이 급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돕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푸틴은 자존심이냐, 국가 경제 붕괴냐라는 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제 전망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푸틴은 결국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따라서 몇 달 안에 현재의 그 전선을 기준으로 강제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세계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양당 간의 확실한 노선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국제 정세 및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